지난주 뉴욕 증시에는 한 주 내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빅테크 기업들의 빅딜 훈풍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지난 일주일 내리 상승했죠. 하지만 잘 나가던 시장에 갑자기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과연 이번 주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0.7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 0.52%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는 3.4%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은 지난주 모든 거래일에 상승하면서 총 5.19% 뛰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날아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M7 기업들은 금요일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0.42% 올랐는데요. 미중 긴장이 완화하면서 재빠르게 중국 진출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으로 16% 폭등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테슬라는 이사회를 보강했다는 소식에 이날 2% 넘게 올랐습니다. 이전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친동생이 이사를 맡는 등 독립성의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날 치폴레의 CEO가 이사로 합류하게 되면서 의문이 해소되자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상승으로 테슬라는 주간 상승률 17.34%를 기록하면서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전날 호실적을 공개한 월마트는 2% 가까이 올랐고요. 브로드콤과 메타만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에는 낙관론이 연일 유지되고는 있지만 불안 요소들도 많습니다. 일단 여전히 미중 간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음에도 소비자들의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0.8로 나오면서 이번 달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4개월 연속 급락하면서 5월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인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1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에 6.5%에서 5월에 7.3%까지 뛰면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월에 4.4%에서 5월에 4.6%까지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주택시장 데이터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4월 전체 주택 착공 건수는 전달 대비해서 1.6% 오르긴 했지만 이 중 일부인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2.1% 떨어지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은 관세로 인해서 수입자재가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오른 영향이라면서 올해 주택시장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 역시 4.7%나 급감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계속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장 마감 직후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의 이유로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 증가와 이자 상환 비용을 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 등 의무 지출도 같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하면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법이 통과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44%에서 4.48%까지 순식간에 치솟기도 했고요. 2년물 금리도 장 막판 상승폭을 키우면서 0.02%포인트 오른 3.99%에서 집계됐습니다. 달러 역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결국 달러는 전거래일 대비 0.22% 오른 100.9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란이 핵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전달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39%, 2.3%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데이터 발표가 많지 않은 만큼 시장의 시선이 무역 협상 진전 상황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안에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진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증시는 최근의 강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채권 시장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만일 이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면 미국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소매업체들의 실적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홈디포, 또 수요일은 타겟과 로우스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소매업체들이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